안녕하세요. 이학민입니다. 2023년도 국가직 9급 토목설계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나와야 되는데 영상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응용역학 듣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역학 듣고 나서 토목설계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우리 토목설계 챕터가 전체 11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이 교량 및 강구조고요. 그 외에 부록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배제한다라고 하면 전체 11개 챕터입니다. 우측에는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모든 문제를 A형과 B형과 C형과 D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 번 더 짧게 요약을 하면 A형 문제 깔아주는 문제, 초급자분들 반드시 꼭 맞춰야 돼요. B형은 긴가민가한 문제야. 그러니까 초급자나 중급자분들 여기서 승점을 높여야 되거든요. 긴가민가한 거에서 우리 축구할 때 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결정력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죠. 점수로 연결되기 위해서 골 결정력, 그러니까 점수를 득점률이죠. 높여야 되고요. C형은 지금부터 약간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계산이 좀 복잡하다던가 응용력을 필요한 문제, 또는 보기 중에서도 긴가민가한 보기, 4개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보기는 모르는 문제 섞여 있다는 얘기죠. D형은 알아도, 그쵸? 들어온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형과 B형과 C형과 D형이고요. 전체 문제 유형을 최근 10개년 국가직과 지방직 포함해서 전체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평균 개수 그림 보이시나요? A형이 역학과 다릅니다. A형이 물론 이게 왜 9개로 치솟았냐면요. 9개, 6개, 4개, 1개인데 자, 과거에는 이게 8개였거든요. 이게 왜 한 번에 평균을 끌어올렸냐면 21년도 지방직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A형 문제가 무려 17개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체 A형 문제 개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 거죠. 어쨌든 9개, 6개, 4개, 1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토목설계 이제 난이도죠. 근데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렸던 것 같은데, 역학부터 어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토목설계 더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통계를 통해 접근해보게 되면 올해 시험은 10개, 5개, 1개, 4개입니다. 누가 봐도 A형 문제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A형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치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점수, 그러니까 승점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문제에 집착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점수를 끌어올지 못했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이제 D형 문제가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D형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토할 문제였어.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죠. 특히 어떤 분이 무너지느냐?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점수 맞지 못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론을 너무 등한시하고 기출만 뺑뺑이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뺑뺑이 돌리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다양한 시험제 난이도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듣기는 버겁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푸고 기사처럼 기출을 회독하다 보니까 얘가 문제 안에서 D형이 많이 나오면 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A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아리까리한 설명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똑같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게 기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 없다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A형을 보시면 무려 10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나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B형 5개, C형 하나, D형. 그러니까 이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은 A형과 D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밑에 있는 꿀팁에 보시면 평균 개수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A형 문제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 없다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형이 상당히 높음으로써 아까 멘탈 무너지면서, 그죠? 그다음에 여러 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기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출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뺑뺑이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기출 풀 거면 기출 회독할 거면 기출도 꼼꼼히 보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론서나 저 이제 요약본에 비법도 잘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잘 나와 있는 편이야. 여러분들 빵꾸로트 채워가면서 수업 때 제시한 첨부 파일에 빵꾸로 채워가면서 준비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에요? 국가직 시험이 어땠는지, 그걸 바탕으로 지방직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대비한다고 하면 국가직과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보통 이제 3개년에 많이 집착을 하는데 3개년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최근에 쉬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22년 지방직이 쉬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교수님이 나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변에 대한 개정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린 거야. 올해는 살짝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지방직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제가 강사가 학원에서 일한 것만 15년이 과외 빼고 제가 15년 동안 봤던 전체 난이도 중에서 가장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몇 차례 이제 뭐 웹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지방지만큼 그러니까 작년 22년 지방지만큼 쉬울 수 없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못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그 얘기, 내가 편하게 가는 길. 그렇죠? 물론 저도 여러분이 편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제 말은 다시 한번 채찍질 하면서 생각을 한번 고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 국가직 보시면 뭐 무난하죠. 20년도 국가직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평균 개수와 완전 똑같네요. 그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20년 지방직도 사실은 뭐 쉬웠습니다. 크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고요. 21년도 국가직 뭐 그렇습니다. 전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기출편이죠. 거기에 이제 날개 쪽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연도별 회차별 기출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포함된 자료고요. 그거 없더라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캡처해서 보시면 전체 시험 문제 유형 A형부터 D형까지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쭉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과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응? 약해지지 말아라. 괜찮다. 아까 제가 역학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국가직 시험 이 난이도가 지방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국가직은 전국구야. 교수님 다 알고 있고 지방직에 물론 제가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 여러분도 더 준비를 하실 거고 시험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 뭐 올해 국가직 시험보다 좀 더 평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 자꾸 여러분한테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미안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제 유형 1장부터 아까 제가 11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죠? 평균 개수는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 문제, 뭐 세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학년 국가직 문제 보시면요. 이 서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없었고 3장 보이 힘해석과 설계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고 전단과 비틀음이 또 많이 나왔네요. 그죠? 정착 쉬운 거 하나 나왔고요. 사용성 및 내구성 토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 나왔고요. 기둥 한 문제 그렇죠? 기둥도 어려운 문제 나왔죠. 충격적인 건 이론서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그 다음에 슬래브와 기초판 두 문제 나왔고요. 평균과 유사하죠. 옹벽 한 문제도 유사하고 쉬운 문제였죠. PSC 세 문제 나와 있는데 뭐 한 문제가 좀 까다로웠지만 전반적으로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강구조가 그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제가 바톤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전체 20문제 한번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 평이했어요. 뭐 혼화제로 다 A, 이제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보기 뭐 감수제나 급결제 뭐 이런 것들을 몰랐다 할지라도 1번은 정이고요. 보기 4번에 좀 내용을 조금만 이해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비법 번호, 비법 5번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약본이나 혹은 이론서 교재를 제가 발췌해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거기 있다는 얘기야. 참고로 오른쪽에는 이제 중략된 부분을 배제하고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요. 이론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붙인 겁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제가 좀 욕심이 생겨서 A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수업 때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비법 41번이고 복철분부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여기 72번 문제 기출로 뜨는 문제를 하나 발췌를 했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A형입니다. 3번 한계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서 나오고요. 그 문장이 그대로 복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지 없었고요. 누가 더 교묘하게 문제를 내느냐? 누가 더 이걸 잘 찾느냐? 마치 이미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고래밥 드시나요? 고래밥? 고래밥 애들 때 먹는데 표지에 보시면 뭐 칼 찾아라, 뭐 총 찾아라, 뭐 나 찾아라 이거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안에 그 작은 범위 안에 나와 있는 걸 하는데 도대체 그거를 보기 전까지 찾기 좀 어렵잖아. 요 한계상태 설계법에 관련된 설명 문제가 그런 느낌이야. 책하고 똑같이 나와. 다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의심하느냐야. 물론 걱정하지 마. 이 비법 145번 넘겨보시면 제가 같이 한번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요.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비법 노트 여기 네모 박스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수업 들으신 분들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빵꾸 노트의 빈 공간입니다. 채워보세요. 이걸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넘겨볼게요. 4번입니다. 이게 또 뭐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기출 뺑뺑이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러니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마지막 관문이지 그걸로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보시면 밑에 제가 비법 53번이고요. 관련 이론, 우리 비법 노트, 이론 노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복사했고요. 같이 풀면 좋은 문제, 우측에 8번 문제 배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야, 요게 수축온도 철근량이, 응? 계산 문제를 제가 뭐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 냈지만 또 내가 내잖아요? 또 여러분들 나 욕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나도 여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나오면 또 사실은 또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론을 바탕으로 충분히 연습돼 있다라고 하면 풀 수 있지만 제가 역학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수험생 입장이라는 게 나와 있는 기출문제 선까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100낼 내봐야 새로운 문제 나와봐야 사실 집중하기도 어렵고 맞추기도 어렵다는 얘기야. 5번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닌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요. 비법 노트와 이론도 같이 한번 빵꾸노트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빵꾸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리 채워놨습니다. 6번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틀렸을 것 같고요. 다 좋은데 찍어도 그쵸? 2번하고 3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극한 변율이 0.0033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배수를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 이 문제도 우측에 보시면 제가 16년도 지방제 문제 붙여놨거든요. A형 문제. 라이트 강제도 풀었고 뭐 베이직도 풀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똑같은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욕심이 생기는데 네, 그렇습니다. 7번. 야, 읽지도 마. 이 문제는 이론 노트에 있습니다. 비법 101번. 비법 노트에는 없고요. 이론 노트에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각색을 했고 우측 하단부에 이 부분에 공식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자수합니다. 이거 계산하라고 낼지는 몰랐어요. 교수님이 이 정도로 약간 이게 있을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막상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 이거는 더러운 문제야. 그냥 건너뛰시면 밟지 마. 응가 냄새 나니까 알겠죠?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틀리면 너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8번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측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고 똑같이 나올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다. 9번은 옹벽 설명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측에 비법 정리해 놨으니까 물론 제가 뭐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뭐 첨부 파일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기출문제 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여기 보시면 24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성 및 내구성이 24번 문제입니다. 16년도 서울시 2차. 너 서울시 문제 버리고 역학은 7급 버리고 다 버리잖아. 근데 뭐 이게 뭐 소재가 바뀌나?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 D형이죠. 더러운 문제입니다. 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당 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설명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초급자분들이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 사실 약하다 보니까 특히 기출 뺑뺑이들 이분들은 이제 11번 문제 많이 틀려요. 같은 맥락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우측에 20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쉬운 문제인데 아마 이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론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 이거 비법 137번이죠. 언급하지 않아도 비법 다 나와 있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중평형 개념입니다. 요와 유사한 형태 문제가 우측에 제가 21년도 지방직 문제 배치해놨는데 개념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21년도 지방직 문제가 더 어렵죠. 어떤 흐름상 연장선에 놓여 있으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리면 진짜 멱살 잡습니다,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고요. 이거 교수님 보고 낸 거야. 물론 별건 아니지만 우측에 제가 20년도 지방직 배치해놨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는 통속적인 특히 비법이 깨끗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이론이나 거기 맞춰서 기출노트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법노트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4번 똑같은 문제 있죠.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측에 18년도 국까지 거기다 배치해놨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문제지. 그렇다. A형 문제다. 틀리신 분은 제가 속상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내 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방법을 다른 데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재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고 하나 더 파이팅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 하겠죠. 네, 그렇다. 15번 문제는 현상치기 뭐 콘크리트 피복 두께 관련된 설명 문제죠.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강도 개념이고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죠. 물론 이제
과거에 2, 3년 전에 이거 내가 솔직한 내 속마음인데 예상편이라 별도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 많다고 자꾸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슬림하게 나가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다 보니까 이제 삭제를 했고 요게 또 다시 등장을 하네요. 속상하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념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사한 문제가 우측에 배치되어 있죠.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7번.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목은 비법 159번. 전단책으로 배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죠?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넘겨서 18번. 공칭 강도 구하는 거죠. 컨크리트에 의한 공칭 강도와 그렇죠? 스트랍에 의한 공칭 강도. 마찬가지 우측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기출노트에 있는 문제,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다. 그 다음에 19번. 20번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너 19번, 20번 다 어려워요. 나한테 생뚱맞게. 그래서 시험지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솔직히 말할까? 내가 봤을 땐 대다수 강사, 대다수 관련 교수님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교수님이 작정하고 낸 거고 아마 이거 관련 어떤 학부 애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말인즉슨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알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한테 수업하려면 제가 봤을 때 1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하나 1년 공부해서 이게 나오면 다행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뭘 쫄아. 시험의 3요소. 정답, 시간, 스트레스야. 정답 날려먹었어. 19번, 20번은 읽는 시간도 아까워. 날렸잖아? 그럼 뭐 해야겠어? 뭐 하긴. 시간 관리하고. 그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시간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봐봐. 너가 왜 이 시험이 왜 어려운지. 너는 그게 너 스스로가 약한 거예요.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말같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감기 바이러스랑 온갖 바이러스 떠있다라고 해서 다 같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 여러분이 약점을 갖고 있던 걸 정확히 찔러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두 문제만 지정을 해볼게. 이거 말고도 뭐 D형, 더러운 문제 몇 개 있었죠. 19번과 20번 나온 게 왜 여러분이 시험을 망칠 이유야? 이건 처음부터 시간하고 시간 줄이고 웃어야지. 다른 사람은 틀릴 때 야, 나는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겠다. 오히려 시간 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폭넓게 생각하지 아직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지식과 그 다음에 멘탈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지식은 여러분 교재, 제 교재 여타면 교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 기출노트, 비법노트 믿고 한번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묻지 마. 너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정해진 범위를 갖다가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세요. 내가 A형 문제 풀겠다. B형 문제 풀겠다. 왜 너가 시험을 못 본 게 C형 문제, D형 문제 안 풀어서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만약에 좋은 결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두 번째 이유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멘탈 꽉 잡으세요. 알겠죠? 너가 모르는 건 나도 모르고 난 알아요. 옆에 사람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짜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토목 설계, 응용육학도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맞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육과 마찬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영상 수업의 첨부 파일은요. 다음 검색창에 이학민 토목지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 나옵니다. 가입하셔서 첨부 파일 PDF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스타일을 제가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건 내 거고요. 여러분이 거기다 스케치하시면 여러분께 되겠죠. 하나 더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이랑 같이 발맞춰서 저도 하고 싶은데 아시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게 목적 자체가 지방직 앞두고 국가직의 어떤 정답 풀이와 여러분 이제 방향 찾는 거잖아. 제가 해설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해설지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항민아 항민이 형 항민씨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 카페 이학민 토목책이죠. 남겨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약간 진실된 스타일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랄 테니까 우리가 좀 가까워져서 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이렇습니다. OT는 이걸로 마치고요. 1번부터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콘크리트 호라 재료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자, 호라 재료는 시멘트, 물, 골재 외에 추가로 넣는 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넣는 첨가제죠.
자동차 우리 첨가제 있는 거 아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콘크리트도 첨가제가 있고요. 보기 1번 보시겠어요? 종류는 크게 호나제, 아이가 있고요. 호나제, 어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아이는 우리 중량을 고려한다는 얘기야. 보통 5%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나제, 이건 어이죠? 제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량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혼화재료는 중량을 고려하고 어떤 혼화재료는 중량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레시피가 있겠죠. 이때 감자 2개, 호박 하나 이렇게 내지만 자 후추 1개, 후추 뭐라고 해야 되나? 후추 3스푼 이렇게 안 하잖아. 후추는 살짝 뿌리는 거죠. 양이 미미한 경우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혼화재 재고, 중량을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양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다, 중량이 크다, 이때는 I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법 노트나 교재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보면 혼화재, 이 어이죠. 어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A제, 그다음에 A 감수제, 유동화제, 방청제 등이 있고요. 혼화재, 이 I죠. 중량 고려하는 거. 대표적으로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거, 포졸란, 실리카 팜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보기 읽어보시면요. 보기 2번 감수제, 보기 3번 급결제는 이미 단어 자체 주는 어떤 어감이 있습니다. 감수제는 물을 적게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단위 수량을 감소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결, 서두른다는 얘기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A제는 중요한데 정답은 4번이고요. 이 4번은 다시 한번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비법 노트에 나와 있는 거, 이론 노트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혼화재, 중량을 무시하는 혼화재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A제, 또 다른 이름은 공기연행제. 두 번째는 감수제, A 감수제 나와 있는데 저는 요 1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 콘크리트 속에, 그러니까 타설시에 를 집어넣게 되면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관에 어항에 집어넣으면 우리 물고기들 숨쉬라고 산소방울 올라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왜 하느냐? 밑에 보시면 동결융해를 방지합니다. 읽어보시면 외부 기온의 변화에 의한 수분이 얼었다가 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게 되면 최적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 반응을 일으킨 나머지 물이 블리딩 현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날씨가 추워. 그럼 얼게 되면서 팽창하면서 최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아서 빠지는 거야. 다시 또 물은 올라가고 얼게 되면서 최적은 커지면서 미세균열을 많이 만들겠죠. 즉 콘크리트의 폼질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융해 방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방지하느냐? 공기방이 나가면서 자, 물 나가!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A제가 정답이 된다고 하면 공기연행제죠.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단어는 동결융해제입니다. 왜? 얘가 주 목적이니까. 그 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번 시험은 여기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장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한다. 동결융해를 방지한다. 그다음에 미세 공기방이 들어가니까 우리 수타면처럼 이렇게 우리 수타면 만들 때 이렇게 공기반 이렇게 집어넣잖아. 아무래도 부드러워지겠죠. 반죽이. 공기량 향상시켜서 워커빌리티, 시공용도라고 부르고요. 작업성을 높여준다. 개선한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위 수량이 감소하게 됐죠. 공기방에 들어가면서 물의 사용을 줄여준다는 얘기야. 단위 수량, 분리성을 뭐한다? 감소한다. 여기서 당해버린 거죠, 이번에. 다음에 수밀성 향상한다. 밀하게 꽉 채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의 정화는 성질, 방수 생각하시면 돼요. 수밀성은 향상한다. 그렇죠? 단점, 아무래도 공기방에 들어가니까 부착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혼화제, 제거의 제자를 쓰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음식 망친다. 너 후추를 한 숟갈 집어넣고 2숟갈 집어넣으면 음식 다 망친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읽어보면 A제는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켜. 여기까지 아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뒤에죠. 배합 시 물을 넣지 않는다? 야, 물을 안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버린 거죠. 누가? 너가.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미안한데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다음 지방기 잘 볼 거잖아.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쫄지 마. 그러니까 토마스 설계가 이렇게 약간 변화무쌍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같은 얘기 하는데 기출 뺑뺑이 틀리면 이게 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시고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복철근무를 사용한 이유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 비법 41번입니다.
자, 비포노트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빵꾸노트 나와 있는 부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분홍색 박스 처리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와 그 다음에 간접적인 이유. 주된 이유는 다시 또 두 가지 나뉘고 있죠. 위에는 자, 인장철근형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에서 압축철근형만 늘려준 상태의 경우. 두 번째, 압축철근형과 인장철근형을 동시에 늘려준 상태가 있겠죠. 자, 위에 있는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이론 때는 다 증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축 지성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단면 크기를 손대지 않고 압축 철근형만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인장 연성 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주된 이유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인장 철근형과 압축 철근형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는 보통 힘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쓰는데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성비 가장 좋은 건 단면 크기를 확대하는 경우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구조물이야. 아무래도 단면 크기가 커지면 공간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우에 단면 크기를 일정한 상태에서 압축 철근형과 인장 철근형을 동시에 증가시킴으로써 이 우력을 통해서 휭 강도를 확보할 목적입니다. 요겁니다. 그다음에 간접 이유는 철근의 배치가 쉽고 그건 이제 조립 철근이죠. 스트랩을 묶어주는 뭐 조립 철근. 그 다음에 우리 사용성 파트에서 장기 처짐입니다. 감소하는 역할, 그렇죠? 장기 처짐, 뭐 사용성 부분이죠. 그렇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좌측의 2번 문제, 우리 23년도 국가직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고요. 해당하는 것,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물론 밑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에 거 보셔도 좋고요. 아래는 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속 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줄여야 하는 경우 장기 처짐 감소를 아까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 하중으로 인한 처짐, 장기 처짐입니다. 니은은 얼뚱하는 얘기예요. 인장 파괴를 압축 파괴로 전환해야 한다? 왜 인장 파괴를 압축 파괴로 전환합니까? 반대죠. 압축 파괴를 인장 파괴로 전환하는 경우 연성 증대가 목적입니다. 디귿, 보이 단면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 이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휭 강도를 증가시킬 목적이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다. 그 다음에 리을, 보이 연성 고동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위에다 표기해보면 기역과 디귿이 옳고 니은과 니을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렇다. 그렇죠?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20년도 국가직 문제, 기타 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용하중 하에서 강성을 감소시킨다. 어떠한 연유에서라도 압축성을 두게 되면 강성이 증가하죠. 강성은 변형에 저하는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단면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동일한 단면 크기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철근이 있는 자리에 원래는 콘크리트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콘크리트를 철근, 압축 철근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재료가 더 단단해지니까 강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강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다소 증가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극적으로 엄청 커지진 않습니다. 미미하게 커집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 외에 2번, 지속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감소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 처짐 감소. 3번, 콘크리트 압축 파괴 시 연성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연성 증대. 4번, 전단철근 배치 스트랩이죠. 그렇죠? 시공성 향상, 조립철근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트랩이 보통 이렇게 유형으로 많이 배치하잖아. 그렇죠? 여기 뭐 인장철근, 여기다 이렇게 압축철근 배치하면 철근을 이렇게 묶기 편하다는 얘기야. 조립철근 이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A형에 해당하고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은 한계상태 설계법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비법 145번이고요. 하단에 이제 뭐 정답 나와 있지만 제가 같이 한번 비법 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자, 발치된 부분이고요. 가로 2번부터 가로 5번이니까 번호 하나씩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저는 이제 1번이라 부르도록 할게요. 사용한계 상태, 두 번째는 피로와 파단한계 상태, 그 다음에 극단 성화한계 상태, 극한한계 상태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극단 성화한계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물론 교재 나와 있는 거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이 화면 영상을 멈춰놓고 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체크된 부분입니다. 사용한계 상태, 균열, 처짐, 피로, 핵심 키워드죠. 우리 강도설계법에서 사용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특정한 사용 성능에 해당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답은 요건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피로와 파단한계 상태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 피로와 파단하기 상태는 기대 응력 범위의 반복 횟수에서 발생하는 단일이죠. 제가 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중. 아니다. 피로 설계 트럭에 의한 응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강도 설계법에 마찬가지로 피로 제한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극한항해 상태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극한항해 상태는 교량의 설계 수명 이내죠. 이거 초과하여 아닙니다.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규정한 하중접에 대하여 국부적, 국부는 전체죠. 죄송합니다. 일부죠. 전체 강도와 안전성이죠. 과거에 이게 사용성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극단항해 상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교량의 설계 수명을 초과하는, 얘가 유일하게 초과는입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이유는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시면 홍수라든가 뭐 지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 수명 이내를 가지고 설계하게 되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단면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설계 수명을 초과하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재현주기를 갖는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처음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혹시 제 교재나 수업 들으신 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지방좀 나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이 영상을 캡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답 몇 번이냐면요. 1번인데 역순 한번 읽어보세요. 4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인데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죠. 쭉 읽어보시면 맞는데 뒤에 부분 풍화증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생뚱맞는 부분이야. 교수님이 어이없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러분 이제 머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내용은 아까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요게 문제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문제 경향은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4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4번은 전단력의 위험 단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구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 얘기합니다. 알겠죠? 받침부 전면에서 얼마큼 위치해 있다, D만큼 떨어져 있다. 제가 개념도 제가 한번 이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래브고 여기 기둥이 있다. 슬래브 위에는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기둥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충력이 작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양쪽을 눌렀다라고 하면 펑크가 날 텐데 뚫린다는 얘기죠. 이 구멍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뚫리게 되냐면 이렇게 뚫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시그마 V는요, R자임이 0의 상태, 수직력에 대한 R자임이 0의 상태가 되는데 밑에는 크고 위에는 힘이 작으니까 면적을 점점 넓혀가면서 평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요게 45도인 경우 이 부분의 힘은 기둥이 전달받는 거지 보가 전달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 보의 전단 설계를 구하기 위한 이 거리는 1대 1대 루트이다고 해서 이걸 D로 보게 되면 얘도 얼마다? D만큼 떨어져 있다. 가볍게 다시 한번 이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그냥 뭐다? D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제가 뭐 좀 더 여러분들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틀리신 분들 괜찮습니다. 다음에 맞추면 되니까. 받침부 내면에서 뭐 한다? 얼마큼 떨어진 것? D만큼 떨어진 것이 위험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럼 뭐 틀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밑에 비법 53번이고요. 개수 전단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가 언제냐? 가볍게 읽어보면 작용 전단용 방향으로 받침부 반력 부재의 단부를 압축해 됩니다. 인장이 아니라 압축해 되고요. 하중은 반드시 윗면이나 그 근처에 작용해야 하며, 아까 제가 위험 단면이 받침부 전면에서 D만큼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운이 없어서 그 사이에 집중하지 제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D만큼 떨어진 것이 될 수 없죠. 네, 그렇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집중하 작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시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C형 문제죠. 어떤 게 나왔냐면 위험 단면을 고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위험 단면 아까 어디라 나와 있어요? 아까 그 그림에 빗대서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파괴되면서 위험 단면은 디귿, 그죠? 얘도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파괴되면서 위험 단면은 디귿. 이 두 번째 거 나인데 얘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압축을 받는 게 당기니까 인장을 받게 되겠죠. 얘는 어느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받침부 전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역이죠. 정리해보면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니까 어디 갔냐 못 찾겠어. 5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타 뭐 계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나오니까 복습하실 때는 비법 53번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자, 이번에는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일반화 슬래브의 수축 온도 측은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특이하죠? 계산한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비법 109번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비법 노트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분홍색 박스는 제가 빵꾸노트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관심 갖고 봐달라는 얘기예요. 시작합니다. 자, 일반 슬래브에서는 정 및 부, 완전한 핵심 키워드 직각입니다. 방향이 항상 주철근의 직각 방향을 배열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많이 틀리는데 주의해 주시고 똑같이 나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계산하는 건 400MPa 이하인 경우와 400MPa 초과인 경우로 보는데 철근비죠. 철근비는 얼마냐? 이하인 경우는 0.002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 100을 곱해주면 0.2%가 되는 거죠. 400을 초과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0.2%에다가 즉 0.002에다가 보존계에서 얼마를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FY분의 400입니다. 지금 이걸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은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습니다. 하한은 얼마냐? 0.0014. 그러니까 FY가 600MPa인 경우만 걸려 들어가거든요. 얼마냐면 퍼센트 바꿔주면 0.14%가 하한값. 이거보단 커야겠죠. 상한값은 좀 특이합니다.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좀 많은데 미터당 얼마냐? 1800입니다. 이건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눈여겨봐 주세요. 이 간격은 중요하죠. 얼마다? 5배 450mm 이하. 다시 한번 적으면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둘 중에 작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좌측에 보시면요. 이거 전체 단면적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BD가 아니야. 얘는 BH야. 알겠죠? 왜냐면 보조철근이죠. 어떤 뭐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철근이 아니라 보조철근이야. 수축온도 철근은 그래서 BH 씁니다. 다음에 FI가 500입니다.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해설 보시면 아까 요식 그대로 쓸게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철근비 계산하면 0.0016이고 이게 하한값이죠. 하한값 이상이다. 오케이. 이 하한값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는 500이 아니라 600만 걸려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러면 철근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로는 BD분의 얘는 BD 아니지만 AS 구하는 건 철근비에다가 면적 곱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BH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BH 0.0016에다가 얼마야? 10, 100, 1000, 50만이죠. 곱해주면 정답은 이렇게 800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너 이거 찍지 마 제발. 7 들어가는 거. 이 소수잖아. 너 7이 어디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야. 야, 그렇지 않겠니? 상식적으로 좀 상식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600도 이 3이 들어가잖아. 2 곱하기 3이잖아.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들. 게임이라니까 할 수 있어. 응?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어짠다고 얘기합니다. 쥐어짜.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 스타일이 달라. 내가 얘기했잖아. 나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운동도 잘 못해요. 못하는 거 투성이죠. 근데 이렇게 사실 좀 소재 잘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전 뭐라고 하냐면 이땐 쥐어짜야 되거든요. 쥐어짜란 얘기야. 응? 마른 걸레에서 짜내는 것처럼 짜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꽈락나는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응? 꽈락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뭐 이런 거? 맞는데 그 본질은 잘 봐. 왠 것 같아? 여러분이 시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 압박감을 못 버텨. 시험장에 딱 폈는데 너 한 번이라도 시험을 딱 폈어. 너 가슴에 손을 얹고 꽈락난 분들 자기가 90점 맞고 100점 맞을 거 생각한 건 아니잖아. 대충 뭐 꽈락 정도의 어떤 점수 생각하면 60점, 70점? 괜찮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몇 개를 몰랐을 거야. 예를 들어서 60점이다. 60점 목표를 둔 거야. 그러면 40점을 틀리는 거니까 8개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12개를 안다는 얘기야. 12개를 알아 다행인데 실제 60점 나오려면 12개를 아는 게 아니라 에이 찍어서 맞지. 너 실수로 틀린 거보다 실수로 맞춘 게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60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개 풀어서 많이 푼 거야. 그것도 못 풀어 보통. 그러니 처음부터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평소 자기가 핸디캡 갖고 있던 이 전공이 조금만 좀 어렵게 나오고 D형 문제 등장을 하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데 잘 봐. 여기서 너랑 나랑 차이점이 발생을 해. 나도 어려운 건 어려워 여러분들. 하지만 나는 이 시험을 잘 아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 깎게 물고 끝까지 문제 풀어낸다고. 침착하게 찍을 거 찍고 소스 가려내고
큰 거 묻는지 작은 거 묻는지 침착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시험장에서 우리가 또 착하잖아. 또 이 통목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대충 보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스스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은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이유예요.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그렇다. 자, 이번엔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인장청원의 변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비법은 38번입니다. 지배담에 따른 강도 감소 계수고요. 그 과정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로도 보시면 관련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우리 깔아주고 보도록 할게요. 콩쿠르 때 가정된 극한 변율은 0.003이고요. 베타1은 0.8, 2타는 1입니다. 보통 2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죠. 1이니까. 그렇다. 물론 40MPa 이하인 경우 문제 네 번째 줄에 40MPa 이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A는 2타 알겠죠? 식 여러분들 2타 0.8 F식기 B분의 그렇죠? ASFY 나머지는 뭐 대입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미안하지만 약분하고 문제 풀면 얼마다? 100ml. 그럼 C는 얼마입니까? 구하는 공식이 베타 1분의 A. 이 베타 1을 외워야겠죠. 40MPa 이하는 0.8. 원래는 50MPa 이하까지가 0.8입니다. 0.8분의 100. 그럼 125죠. 그 다음에 최외단 인장체온 죄송합니다. 인장체온의 변형을 구하는 공식은 입선 T는 C분의 DT-C 곱하기 극한면. 나머지 대입이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공식, 이게 툴이야. 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 야 놀랍게도 이거 제가 아까도 한번 또 질문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틀리냐. 이거 자꾸 시구할 때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응? 미안한데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겠지? 자꾸 이걸로 풀어. 뭐 이거 20 비슷한 식으로 660 플러스 이런 거 본 적 있죠? 660 대충 쓸게. 어차피 이거 틀리신 분은 틀린 거니까. 자, 이거 왜 제가 언제 20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얘는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두 글자 나 크게 쓸 거야. 균, 형 이 두 글자가 들어갔을 때 쓰는 식이야. 제발 너 지방제 나올 때 틀리면 울 거예요. 절대 틀리지 마. 알겠죠? 그렇다. 야, 옆에 35번 봐보세요. 16년 지방제 똑같은 문제 있잖아. 이 문제 둘이 다르니? 똑같은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주어진 거? 그 외에는 뭐 차이가 없죠 뭐. 그죠? 아까는 A를 계산했잖아. 지금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다. 하나 더. 이미 이 단계에서 33이니까 적어도 뭐 11의 배수라던가 33의 배수를 찍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죠. 긴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 계산 느립니다. 야 천천히 풀어. 나도 계산 느려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 계산 느린 걸 갑자기 어떻게 계산 잘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노력 못합니다. 잘할 수 있을래나? 기대도 되나? 하지만 대다수는 계산 느리면 사실 좀 느립니다. 태클이 엄청 많지만 자기 걸로 소화하기 어렵더라고 보통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침착하게 천천히 푸세요. 절대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르는 건 봐봐. 여러분이 계산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동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 국가직 시험 찢었어요? 찢지 마. 너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는지. 내가 그러니까 머릿속 다시 한번 복귀한다는 얘기야. 바둑 때 그렇게 하잖아. 복귀한다고. 내가 뒀던 모든 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봐봐. 분명히 이유가 있어. 분명히 이유 없이 절대 시험에서 그렇게 그렇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보도록 할까요? 7번은 기둥에서 소송 중심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노트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풀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공무원 시험 이걸 왜 내셨을까 교수님이.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놨고요. 제가 교재 보시면 이제 다색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는 편심거리가 시작하는 위치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교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이거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요 식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그죠? 초급자는 아예 보지 마시고 우리 중급자 이상 아니다. 에이 난 한번 들어볼래? 이분들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위에 있는 게 요게 식인데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우리 응용역학에서 역학이 더 신나? 우리 조합단면의 도심 구하는 공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3개일 때 단면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A1 더하기 A2. 2개면 여기서 끝나지만 3개면 A3분의 그 다음에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죠. 그죠? 자, 그러니까 분모를 보시면요. 3개를 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력. 이거부터 쓸게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압축력은 AS1은 어디냐? 여기 왼쪽에 있네. 여기 AS1이죠. 얘에 의한 압축력이 500.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요게 얼마냐면 500.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효기표만 다릅니다. 위치만 좀 다른 거죠. 네, 그렇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까 요게 4000, 그 다음에 500, 500. 그러니까 분모는 여기 4000, 500, 500, 4000, 500,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분자는 400 곱하기 도심거리인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 이쪽 라인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죠. 이 편심거리, 소성중심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가 4000이라고 했는데 이 4000은 이 콘크리트 압축력이잖아. 그러니까 이 도심 위치는 정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얘 500의 절반인 250이 되겠죠. 2분의 500? 뭐 이렇게 볼 수 있나? 여기 보시면 2분의 500 이렇다. 4000 곱하기 2분의 500. 그 다음에 원 보도록 할까요? 원은 얘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거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얘가 아까 얼마나 나와 있냐면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D1은 150을 빼주게 되면 500에서 150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됐죠? 요게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500에다가 요 거리인데 이 거리는 또 다행히 직접 주어져 있습니다. 50. 그래서 여기다 50. 끝.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240이 나오는데 교수님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말고.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괜찮아. 너 얘 때문에 꽈락났다 생각하는 그쵸? 이 초급자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 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야. 얘는 우리한테 유리해.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험에서 하면서 정답, 시간, 스트레스. 자, 2번 문제 7번 문제 맞힌 사람 다음엔 맞히면 안 돼. 이런 문제는 틀리는 거야. 장난이고 맞춰도 되지만 어쨌든 시험장에 맞출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 강사나 교수님도 이거 문제 나오면 자기도 이거 찾아볼걸 아마?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풀 생각하지 마시고 똥이니까 피해갈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냄새 나니까 피해가. 냄새 난단 말이야. 근데 왜 다 가서 도망가야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이방향 슬래브 직접설계법 가정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죠. 비법 110번에 나와 있고요. 우측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박스 위주로 같이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이건 꼭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전체 9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분홍색 키워드 나와 있는 거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각 방향 몇 경간 이상이다? 3경간.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변 경관에 대한 장변 경관의 비가 2 이하다. 왜? 그래야지만 이방향 슬래브라니까. 단변분의 장변이 2배를 넘으면 이거는 1방향 슬래브. 근데 지금은 이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이니까 당연히 2 이하가 돼야겠죠. 요게 2방향이야. 요거라고 2 됐죠? 다음 3번. 각 방향으로 연속한 받침부 중심 간의 경관 길이 차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나온 적 없으니까 긴 경관에 얼마 이하다? 3분의 1 이하다. 그 다음에 기둥의 이탈은 몇 프로까지 허용한다? 10%다. 집중 과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파 과정만 가능하다. 활화중이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활화중의 크기는 고정 과정의 크기의 몇 배 이하다? 2배 이하다. 아니 얘가 근사시고 경험식인데 지속하중이 아니라 활화중이 크게 되면 이 경험식이 맞겠니? 그래서 얼마 이하로 제한한다? 2 이하로 제한한다. 상대 강성, 뭐 보의 강성과 슬랩의 강성을 상대 강성을 부르는데 이거 주의해라. 좌 0.2, 우 5.0이야. 25배야. 그러니까 0.5가 아니란 얘기야. 가끔 지저분한 출제자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25배. 끝! 시험장에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 공부하세요. 너 잔머리 쓰지 마. 국가직에 나왔으니 지방직에 안 나오겠지. 또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보라는 거 보시고 집중하시고 마음만 움켜잡아 주세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보도록 할까요? 9번은 옹벽의 안전검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법은 123번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노트나 이론노트, 비법노트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비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측에는 비법노트를 다시 한번 긁어다 붙여놨고요. 마찬가지로 박스는 빈 블록, 빵꾸노트를 풀기 위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도, 나쁜 애를 밑으로 깐다라고 했어요. 나쁜 애는 원인이죠. 전도를 일으키는 원인. 분자는 그에 정하는 저항 모멘트고 얼마 이상이다? 2.0 이상이다. 활동,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분모는 수평력입니다. 이게 과거에 수직력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에 저항하는 활동 저항력이 되겠죠. 이게 얼마 이상이다? 1.5 이상이다. 가끔 이거 두 개 바꿔서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집 뒤에 옹벽이 있어요. 흙막이 구조물이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넘어지거나 하나, 활동, 옆으로 이동한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옹벽이, 이 흙막이 구조물이 넘어지는 게 더 위험하겠죠? 다 깔려버리는 거잖아. 안전율이 더 큽니다. 그렇죠? 얘는 1.5입니다. 다음에 치마에 대한 안전 보도록 할까요? 치마는 안전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이 단골로 많이 내는데 요 말, 최대 집안 발력이 집안의 허용 지력 이하가 됩니다. 순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야. 주의해 주시고, 실효성은 이렇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극한 지적의 3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안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지적을 높일 목적으로 뭘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동 방지벽이나 횡방향 앵커를 둘 수 있죠. 말뚝에 말뚝. 횡방향 앵커는 참고로 전도에 대한 저항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답은 사실 이거가 별개로 이거 틀리면 여러분 나 속상합니다. 1번입니다. 1.2가 아니라 1.5죠. 나머지 보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쉽게 낸 거야. 이 수평력 수신형 바꾼다던가 이거 말 앞에 순서 바꾸잖아. 분모 분자. 야,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 주의해서 봐주세요. 자, 다음은 10번 보도록 할까요? 10번은 비법 93번 처짐, 지속과정에 의한 순간 처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교롭게 얘와 똑같은 문제가 이미 여러분 교재 24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 유형 D 더러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문제입니다. 16도 서울시 2차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누가 여러분이 공부해서 맞췄을까? 저는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 원래 어려운 문제다. 긴장하지 말아라. 자, 우측에 보시면요. 구하는 방법은 아까 상단에서 이제 위치를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상단에서 단면 1차 모멘트 구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단면적에 대한 중립측의 위치를 이렇게 면적 곱하기 도심거리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단면의 면적에다가 개별 단면의 도심거리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면적의 특징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이게 n일 것 같잖아. n이 아니라 n-1인 이유는 BH에다가 철근 NAS까지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두 번 겹쳐지는 거야. 이 뒤에 콘크리트가 숨겨져 있죠. 콘크리트 전체 BH에다가 다시 한번 NAS 두 번 겹친 거야. 이러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을 빼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이 부분에 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난 궁금하지 않다.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콘크리트 면적 BH에다가 지저분하게 좀 지울까요? BH에다가 아까 철근은 아까 n-1을 쓰는 이유 말씀을 드렸죠. AS에다가 이 전체 단면적에다가 중립 위치 x를 곱해주고요. 자, 다음은 콘크리트만입니다. BH에다가 우리 콘크리트 단면적의 도심 위치는 전체 요 높이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h죠.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철근은 n-1s에다가 유효 깊이가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x를 구하게 되면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면 막상 별거는 아닌데 이건 미안해요. 별거 아닌 거는 이제 익숙한 사람한테 그렇지만 이거 익숙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냄새나는 문제는 피해라. 똥 묻는다. 알겠죠? 그렇다. 자, 이번 문제는 11번 보도록 할까요? 11번은 비법 16번 철근에 용도했다는 분류입니다. 자, 기출로또 비법 16번 보시면요. 이와 유사한 형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휜 문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보기 1번.
부재가 힘을 받을 때 힘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인장체원을 배치한다. 기본적인 철근은 인장체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보기 2번 보세요. 압축 중에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압축 철근이 있죠. 3번 하향 수직하수로 만난 캔트레버. 그림을 뭐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럼 부재가 어떻게 휠까요? 부재가 휘는 형태는 아마 이렇게. BMD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더 완벽한데 이렇게 BMD를. 정모멘트, 부모멘트요? 부모멘트. 즉 위쪽은 인장, 아래쪽은 압축이니까 인장철근은 이렇게 상단에 배치해야겠죠. 그렇다. 그래서 상부에 배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압축철근을 배치하면 크리프와 건조 수축 변형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문제 2번 보고 오세요. 복철근보 압축철근을 배근하는 이유 중에 장기체중 감소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증가한다가 아니라 압축을 배치하면 증가가 아니라 뭐다? 감소한다. 틀리면 잠이 안 올 것 같죠, 여러분들? 다음에 꼭 맞추세요. 우측에 유사한 형태 문제 하나만 뺐습니다. 21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최근에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문제가 많아요. 보 또는 슬래브에서 부 모멘트에 생기는 인장류에 대한 철근. 무슨 철근이다? 이거 부철근이죠, 부철근. 밑에 표 정리되어 있는데. 자, 정모멘트 받는다, 부모멘트 받는다. 정모멘트든 부모멘트든 인장받는다라고 하면 정모멘트에 의해서 인장받으면 정철근. 부모멘트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부철근. 그럼 만약에 압축받으면 뭐냐? 그냥 압축받으면 압축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하나씩 던져줘요. 복습하실 때는 기출부터 비법 16번 보시고요. 자, 23년 지방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비법 137번 PSJ 기본 개념 하중평의 개념입니다. 뒤에 또 풀다 보면 우리 강도 개념도 등장한 거 알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요. 유사한 형태 문제가 21조 지방제 나와 있고요. 21조 지방제 문제 좀 어렵습니다. C형. 지금 이 기출 문제는 B형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지간 중앙에서 그죠? 프레스 힘 우리 3000kN입니다. 이 힘에 의한 상향력 바로 등가중의 크기를 묻고 있겠죠. 보통.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냐면 U라고 쓰고 EP 사인 세타다. 이때 세타는 요 끼인 각인데 현재 이 세타를 알 수가 없죠. 만약 이게 30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웠을 텐데 A형으로 떨어지겠죠. 지금 이 세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세 번째 줄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탄제트 세타와 거의 근접하다. 무슨 얘기냐? 원래 사인 세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즉 이 빗변분의 뭐다? 이 높이. 그런데 이 각이 미소각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빗변은 점점 각이 줄어들면서 밑변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냐? 밑변분의 높이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고. 그런데 빗변과 밑변이 거의 근접하게 되면서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무슨 얘기냐? 이 사인 세타는 원래는 빗변분의 높이지만 뭐로 구할 수 있다? 밑변분의 높이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밑변은 L이 아니라 이 절반이죠. 2분의 1입니다. 요거는 뭐다? 높이는 2 이렇게. 그럼 요거는 L분의 2이고 여기다가 L분의 2를 대입하면 전체 결과는 L분의 4P2 됩니다. 제가 기출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과. 그러니까 외우라는 의미보다는 눈여겨봐달라. 자주 등장을 한다. 나머지 뭐 대입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대입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제가 풀어드렸는데 잘 보시면 특이합니다. 소승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 차이는 똑같은데 이 등가 상향력을 구한 다음에 우리 응용력학의 중축공식 쓴다는 얘기예요. 이 등가 상향력 U는 얼마냐? 2P 사인 세타인데 요거 느낌 오세요? 결과 얼마다? 1분의 4P. 물론 중축공식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응용력학에서 델타 구하는 공식은 집중화증 제가 됐을 때 얘는 반대 방향 소수입니다. 얼마냐면 48 2i 분의 P의 3승인데 P 대신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L의 3승이다. 이렇게 숫자 한번 풀어볼까요? 약분하면 12가 되겠죠. 정답은 12분의 1이니까 몇 번의 정답이다. 자세한 풀이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같이 병해서 푸시면 되고 봐봐. 기출을 풀면 기출에 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만 푼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흐름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갖고 봐주세요. 이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보도록 할까요? 13번은 비법 76번 인장 이용처벌의 정착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정착끼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식은 람다 루트 fC분의 0.6 dbFI고요. 특별하게 뭐 언급할 게 없어요. 대입해서 푸는 문제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야, 찍어도 이런 거 14 들어간 거 이거는 2 곱하기 7이잖아.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찍는다 할지라도 풀고 나머지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시 문제 똑같아 거의. 10번 문제죠. 21년도 지방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제가 양보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넘어서 이번에 14번 보도록 할까요? 14번은 비법 139번 프리세스에 의해 손실, 즉시 손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깔아주는 문제는 미안하지만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 읽어보시면 제가 주의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착장치에 의한 응력 손실은 반드시 1단 정착인지 양단 정착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보통 오른쪽 비교해 앞에 있는데 굳이 뭐 이 문제 특징을 찾는다라고 하면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이 말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 나와 있어. 즉 한쪽이 4.5이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 손실량이 얼마냐? 길이는 18m고 탄성 계수는 200GPa이다. 그렇죠? 이거 뭐 의미 없습니다. 필요 없는 식이고 현재로서는. 자, 그럼 식어 적어보면 델타 밑에 있지만 P 앵커리지 손실은 강제 탄성 계수에다가 강제 변형률인데 강제 탄성 계수에다가 맞죠? 이것만 뭐로 바꿔준다? 강제 길이에다가 정착장치 활동의 합이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다. 요걸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죠. 1단 정착이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양단 정착이면 요 각각의 값에다가 몇 배? 2배. 아무 때나 2배 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대입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측의 문제도 차이가 없죠. 우측의 문제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비교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어서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비법 21번 최소 피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비법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 나와 있죠. 빵꾸를 치웠다라고 하면 이 문제 맞췄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피복 두께입니다. 제가 피복 두께 정의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어디냐면 콘크리트 표면부터인데 똑같죠 전부 다? 문제는 철근인데 철근은 가장 바깥쪽 철근이야. 가장 바깥쪽 철근. 그러니까 그냥 있다 스탑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철근 가장 바깥쪽 면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서 중심이라는 표현은 때려주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수업 때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스탑 있다. 우리 여기 휨철근의 바깥쪽에 이렇게 스탑 에어싸니까 가장 바깥쪽 철근은 이 스트럽이 해당하겠죠. 스트럽이면 스트럽, 띠철근이면 띠철근, 나선철근이면 나선철근. 그쵸? 이거는 덕트.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으신 분이 또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이것만 기억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중이다. 100. 물 100. 물 100. 아우 창피해. 쓸게 그냥 물 100. 그 다음에 흙의 영구에 묻혀있다. 옹벽 생각하시면 돼요. 흙은 최근에 개정됐죠. 75.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직접 노출됐다. 그러면 그냥 5개입니다. 밑에는 옥내입니다. 그냥 실내, 옥내. 밖에 나갔다. 창피하지만 나 욕하지마. 그냥 웃자가는 얘기니까. 자, 19살 이상만 찾으시면 돼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19살 이상은 몸무게가 50kg. 미안해. 됐죠? 그렇다. 빨리 지나가자. 나머지라고 기억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6살 이하는 40kg. 아니면 사람 기억력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봐. 핸드폰 펴. 자, 누른다. 010-1950-1640.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안 해봤어. 한번 해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한번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기억하려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 제가 암기 말씀드렸죠. 암기는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암기는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원래 암기하는 비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잊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입에서 맴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잊고 있는 거야.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좀 미미하다고 봐. 무슨 얘기냐?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 과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게 암기하는 과정이야. 그걸 반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때까지만. 예, 그렇다. 옥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넓적한 구조물과 긴 구조물. 넓적한 구조물을 제가 표시해 볼까요? 넓적하다라고 하면 슬래브, 벽체, 장선 다 넓적합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쉘 절판, 지붕입니다. 넓적하죠. 긴 구조물은 보호 기둥, 보호하고 기둥은 길죠. 긴 구조물은 40이고요. 넓적한 구조물은 20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D30을 초과하는 경우만 예외로 40을 두고 있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다. 40, 20, 40, 20. 40, 20, 40, 2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0, 20, 40, 20. 그 외에 공부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 자, 15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사실 뭐 1번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불구하고 이거 몰랐다라고 해도 추론 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속어 써도 되나? 은어? 좋은 거야 그냥. 2번, 3번, 4번도 잘 안 외웠죠 사실? 그러니까 1번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지 지금. 1번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심 들어가지 않는다고 야 강의 한번 돌려봐라.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그런데 또 이걸 찍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꼭 맞추세요. 흑! 이건 맞출 수 있잖아. 75. 너 80 알고 있는 분들 그러면 안 되고 개정됐습니다. 아까 얘 뭐라고 했어? 1950 전화해. 1640. 1950 똑같이 나온다. 그죠?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40, 20, 40, 20, 40, 20, 40, 20. 응?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높은 적중률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어서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비법 136번 PSG 기본 개념, 강도 개념입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측 기출문제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측 것부터 먼저 풀까요? 자, 13도 지방식 문제인데요. 뭘 걸어 나와 있냐면 중앙 힘 모멘트가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문제 읽다 보면 여기 있다. 네 번째 줄. 하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만든 꿀팁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하는 방법은 상제하중에 의한 힘 모멘트는 그렇죠? 긴장제의 긴장력에다가 우력의 8길인데 이 우력의 8길이 외워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현의 응력이 0일 경우와 하현의 응력이 0일 경우가 있는데 상현의 응력이 0이다. 이때 Z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예요? 2P 긴장제 편심거리죠. 마이너스 6분의 H. 하현의 응력이 0이다. 2P 플러스 6분의 H. 자, 지금 문제는 긴장제가 편심이 없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도심에 제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현의 응력이 0이니까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죠. 즉 M 상제하중은 공식이 P 곱하기 그냥 6분의 H. 이거 묻는 거잖아. 모멘트가 얼마냐? 이게 얼마냐? 그죠? 정답은 그러니까 P가 얼마냐면 1000 곱하기 6분의 H가 600이니까 밑으로 바꿔주면 0.6이죠. 정답은 그래서 100이 됩니다. 100 어디냐? 이게 정답이죠. 자, 16번은 근데 딱 풀려고 했는데 뭐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 봤더니 뭐가 달라 봤더니 손실률이 20%다. 손실률이 20%라는 얘기는 반대로 유효하다. 이걸 유효율이라고 부르죠. 기호로 R로 쓰는데 손실률이 20%니까 유효율은 반대겠죠. 20%는 0.2, 유효율은 0.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이 문제 똑같단 말이야. 읽어보면 하단의 인자 응력이 0이다. 발생하지 않는다. 모멘트 크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얘처럼 식은 요게 맞는데 문제는 이 P가 어떤 P냐가 중요한 거죠. 이 P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효패스 힘이야. 뭐라고요? 유효패스 힘. 근데 지금은 이게 초기 긴장력이 주어져 있는 거죠. 초기임이란 얘기야. 즉 우리 유효율 공식 기억하세요? R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유효패스 힘은 유효율 R에다가 초기 패스 힘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8 곱하기 요게 750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된다? 요게 600kN. 이하 푸는 게 똑같습니다. 600에다가 곱하기 6분의 H가 500이니까 0.5m겠죠. 계산하면 얼마다? 50입니다. 아마 이거 보고 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 이거 거꾸로 묻는 교수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물어봐서 요거
뭐 초기 플러스 힘 요거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이때 유효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초급자분들 사실 좀 이게 쉬울 수가 없죠. 이게 비용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낯선 부분 때문에 시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중급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 초급자분들은 차라리 우측에 집중해 주셔야겠죠. 그렇다. 저는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비법 59번 전단책으로 배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시험장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저 전단적은 및 이 말 빠져도 전단적으로 배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제가 개념은 이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식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5C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VU는 2분의 1 5C 이하다. 저는 실제 시험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식 갖고 문제 푸는 거니까 전투라고 생각하고 전통식으로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VU는 75 딱 써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하다. 2분의 1 파이는 0.75 물론 해설지에는 4분의 3 나와 있지만 0.75 그 다음에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죠. 6분의 1 람다는 경량 골재 개수인데 지금 보통 골재니까 1 루트 FCK는 루트 씌우면 5가 되겠죠. 루트 25는 5 B는 400 지금은 D를 묻고 있습니다. 풀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죠? 또 어떻게 주면 될까? 요거 2개 곱하면 6이 12 이거 앞자리 계산하면 5, 4, 20이죠. 그러면 D 구하는 거니까 반대편에 곱해줘야 되니까 D는 20분의 12 그죠? 그냥 나눠 상관없고 그죠? 0 지우고 나누면 6으로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제발 좀 이런 거 찍지 말아라. 700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 자, 25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직접 풀어보시고요. 제 말은 17년도 국가직 문제를 보고 혹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트렌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은 비법 55번 공칭 전달 강도와 설계 전달 강도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칭 전달 강도죠. 자, 문제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공칭 전달 강도를 구하라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달 강도에다가 스트랍에 의한 공칭 전달 강도를 더해 주셔야겠죠. 자, 콘크리트에 의한 부분은 뭐씩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240이다. 그럼 스트랍에 의한 전달 강도는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 스트랍이죠. 스트랍 읽어보면 스트랍 간격 S분의 AV FIT D다. 이제 포인트는 AV인데 AV는 전단철근 전체, 그러니까 균열면에 걸치는 전체 합이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단면을 봤을 때 휨철근이고요. 스트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4인장 균열의 균열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걸치는 단면적, 그러니까 균열면에 포함되는 단면적 이 두 개야. 무슨 말하고 싶냐? 한 가닥 단면적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2배에서 2가닥 바꿔주셔야 돼요. 언제? 자,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 한 가닥 단면적이 100이다. 그리고 읽다 보면 맨 위에 유형, 직각이면서 유형 전단철근이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준다? 2가닥. 어떤 문제는 한 가닥이 얼마인데 2가닥 이게 아니라 전체 처음부터 AV가 주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비법 55번 전후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해보면 240이 나오고요. 공칭은 이 둘을 더해 주셔야겠죠? 합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개 더하면 480입니다. 조금 더 욕심나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얼마가 되겠어요? 설계 한번 해볼까요? 이건 파이 VN이고 파이는 0.75죠? 4분의 3 여기에다가 480인가요? 480을 곱해주면 4분의 3이니까 0.75는 그럼 얼마다? 360인가요? 야, 여기 보기 있네. 우리 속여 먹으려고 답은 요거고요. 이렇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여기 지금 우측에 16번 문제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아마 17번 문제였나? 저항을 설계하기 위한 최대 개수 전단력을 물어봅니다.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VU. 그러니까 이 VU max는 얼마냐면 똑같이 360이 되겠죠. 결국 같은 질문을 뺑뺑 돌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당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측에 14번 문제 보시면요 16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 문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에 19번과 20번입니다. 19번과 20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우리 강구조, 하중정기 설계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기를 19번과 20번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기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시험 앞두고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련 이 부분을 따로 전공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맞출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아마 개인적인 경향 때문에 저는 문제를 냈다고 보고 있고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D형이잖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냄새나니까 피해자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규정 우측에 제가 복사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요. 강축 힘을 받는 이축 대칭 또는 H형 강 또는 디귿형 강 조밀 단면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소속 모멘트와 그 다음에 횡 비틀림 좌골 강도를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값으로 공칭 강도를 지정을 합니다. 자, 소속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항복 강도에다가 소선계수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횡 비틀림 좌골 강도는 이 세 개의 경우를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을 봐보시겠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조건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죠. 조밀 단면 이렇다. 자, 비지지 길이가 2.5m다. 비지지 길이, 보의 비지지 길이는 여기 나오는 우측에 잠깐 확대 보면 요게 2.5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송의 길이는 어디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읽다 보면 여기 소송한 게 비지지 길이는 3m죠. 이렇게 요게 몇 미터다? 3m. 넘어요, 못 넘죠? 이 경우는 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인데 얘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만 남았냐? 결국 항복 강도에다가 소송계수 곱하는 거죠. 자, 항복 강도 문제에서 얼마 주어져 있냐면 275. 소송계수는 또 교수님 나름대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 자기 줬다는 얘기야. 이렇게 1000. 자기만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 하단 해설지 보시면요. 그래서 식 그대로 적어놨고요. 275에다가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꿔줬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뉴턴 밀리미터니까 킬로뉴턴 미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육승 지워버리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75입니다. 그러니까 풀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어디까지나 난 이제 많이 봤잖아, 이런 스타일 문제를. 근데 보통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풀기도 어렵고 사실은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사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포커스 여기다 맞추면 이거는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끝나가니까. 알겠죠? 시험 3요소, 정답, 시간, 스트레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강구조, 하정정 설계법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아마 4학년 이거 선택 과목 무슨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심취하신 나머지 우리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냈습니다. 지방직이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비세상판 단면을 가진 부재의 휨 작업에 대한 압축 강도입니다. 첩첩산중이죠. 우와, 나 읽기도 싫어요, 여러분들. 요 뒤에 더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한다. 이따 보시면 다음 식을 산정하다 나와 있고요. 부분들, 요게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 요걸 떼셨더라고요. 얍삽하게. 그다음에 요거 나와 있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에 문제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비틀에 대한 비지 길이가 횡작으로 대한 비지 길이보다 짧은 경우, 야, 읽지도 마. 시험장에서 시간 아깝다. 쭉 읽어보시고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용해서 산정한다.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성 압축 부재 좌골 응력. 탄성 압축 부재 좌골 응력은 요게 탄성이에요, 여러분들. 요 조건입니다. 특별하게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비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만 보세요. 탄성이다. 그러니까 요 식은 맞는 식이야. 그렇죠? 나머지는 보기 3번인데 비탄성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수를 빼먹은 거죠. 그렇죠? 얍삽하다. 그렇죠? 너 잠이 오겠니? 이런 얘기죠. 보기 4번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신 것보다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지방직에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내년 수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냄새나니까 피해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20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후회되는 문제가 있어요? 후회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방도 남았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알고 있는 걸 더 명확하게 알려고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멘탈 관리 잘 하세요. 이건 나한테도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아까 응용학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업을 못할 줄도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도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직까지 파이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도 말씀드렸는데 시험 끝나면 제가 매년 이 말씀 드리거든요. 시원하게 다 털어버리고 응? 맥주 한잔하고 그다음에 고생 털어버립시다.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문의사항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발 맞춰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치안에듀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